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디입니다. 1월 23일 일부로 진행합니다. 주말 동안 뉴스가 많았어요. 일부 조금 길어질지도 몰라요. 2부에 일일 브리핑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억 원짜리 아파트 반토막 나다. 나에겐 보물이 하나 있다. 흔해 빠진 보물이다. 여러분, 저에게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우표첩들이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 그 추억의 우표들. 뭐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시절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이후의 우표들, 대통령 취임 우표들 모으는 재미, 그리고 매번 발행되는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줄을 서곤 했었어요. 음, 그때 당시 우표 가격은 이렇게 책정돼. 우표 도감 이런 거 아시나요? 우표 도감. 우표 제가 가지고 있는 우표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 그 재미가 학창 시절에는 무척이나 있었거든요. 우표가 90년대 초반에 발행되는 우표는 한 200만 장씩 발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발행될 때는 뭐 40만 장이 발행되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접어들면서 우표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가격이 똥값이죠. 속된 말로 똥값입니다. 네. 얼마나 이게 희소하냐 희소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버리지도 못하고 뭐 이거 팔지도 못하고 책장을 정리할 때마다 어, 책장에 꽂혀 있는 우표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아, 뭐 액면가에 거래되고 이런 현실들이죠. 네. 신생아 특례로 인한 효과, 신생아 특례 금액 한번 잘못 말했다가 거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특례가 있기 전에는 거래가 800건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특례가 나오면서 뭐 1600건, 2000건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 누렸었는데요. 신생아 특례가 나오면서 거래의 한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도 있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가 생각보다 무서웠어요. 12월에 1200건 수준까지 뭐 줄어들려고 했던 거래량이 1월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1일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대구 지역 각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30% 정도 하락 진행형인 상황이 맞고요. 110 대책, 시장에 물량이 많은데 오직 공급만을 위한 대책, 그것도 공급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찡찡거리는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한 개 쓰기 위해서 가스비가 한 20만 원, 전기요금이 한 5만 원. 근데 유튜브 수익은 겨울에는 진짜 거의 순수히 그냥 봉사활동을 한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봄, 가을이나 여름은 조금 낫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 계좌도 이거 없애버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동참해 주시는 분이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후원 계좌를 열어야 되나? 1만원 소액 계좌 죄송해요. TT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지원 사격 좀 해주세요. 밑에 쿠팡 링크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올렸다가 정말 주말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현실 범사 만삼이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 요약했는데 제가 하락이나 뭐 폭락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영상을 제가 2번 다시 돌려봤어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3천 세대 가까이가 이제 입주를 곧 시작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죠. 제가 6억하고 이게 혼동했던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6억이 아니고 신생아 특례 9억 맞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댓글 오랜만에 범사만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 선풀입니다. 요 정도면 선풀이에요. 신생아 특례는 9억 이하네요. 듣다가 헷갈렸네요. 이 정도면 선풀 맞아요. 궁금한 지역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도 선풀 맞습니다. 이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4~5명이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는데 저는 시시각각 댓글들을 체크하거든요. 범사만삼 폭락하면 나머지 동네는 누가 범사만삼의 폭락을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바로 님이 입에 담았습니다. 수성구 망하면 대구 전체 망함.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범사만사 무너지면 나머지는 대폭락이죠. 요 분이 보니까 마스크 끼고 있는 요 이미지, 다른 동네를 괜히 불어 트집 잡는 행태? 좀 어느 지역이건 다 다뤄드리는데 트집? 제가 트집 잡았나요? 그냥 이렇게 이 현실, 삼촌 세대가 그 입주하는 이 현실 알아야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대비를 하든 뭘 하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거는 사실 이런 거죠. 그들만 이거 범사만삼의 거품은 폭망할 겁니다. 이런 게 상당히 공격적이지 저는 이 정도까지는 다르지 않거든요. 마음을 곱겠어라. 거품이 잔뜩 낀 건 사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근거의 중요한 축이 특례 적용 불가인데 신생아 지방 9억도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근거를 잘못 제시했으면 결론도 바뀌어야 된다. 결론이 바뀐다고 믿으시면 투자하러 고고! 그래서 신생아 특례가 별로 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존의 신혼이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85에서 3%. 근데 신생아 특례는 1.6에서 2.7%. 이거 금리 별로 차이 안 나요. 일반인들이 대출 사서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만 9억 이하, 제가 요 부분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되는 요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소득자가 이용 못했었는데 신생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 근데 그 있게 있던 어떤 글을 보니까 신생아 특례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다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상담하신 분도 나 이거 지금도 낮은 금리 상품의 대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급하게 살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잘 따져보면은 전월세 사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데요. 특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혹은 매매자금 대출을 받거나 둘 다 큰 이득이 되는 것은 주로 젊은 층들의 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제목 관련해서 제가 근래 또 책을 좀 다시 사고 있다가 책장을 좀 정리하면서 우표첩도 발견하고 예전에 읽었던 경제 관련된 책들도 좀 버릴 거는 버리고 잘 버리질 못해가지고요. 버릴 거는 버리고 알라딘에 팔 건 팔고 근데 한 14,000원, 15,000원 주고 산 책을 보통 1,000원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면요. 근데요. 매입 안 해주는 게 대다수예요. 제가 아까 우표 이미지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흔해 빠졌더라. 책도 많이 찍어내고 그래서 흔해 빠져가지고 매입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재고가 알라딘 자체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 막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에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듣기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를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인다. 2016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초판 6세는 2019년 9월 제가 2019년 9월 무렵에 이 책을 샀었나 봅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던지는 경고 일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이요. 5억 4천짜리 아파트 반토막 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특파원으로 가 있던 그 사람의 내용입니다. 일본 작가의 책이에요. 아파트를 산다는 게 정말이야? 1991년 초의 일이다. 내가 근무했던 신문사의 상사였던 부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내게 물었다. 네, 얼마 전에 계약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내년에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될 거라는 말 못 들었어? 네? 처음 듣는 말인데요. 나는 당시 회사의 사택에서 아주 싼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연수를 끝내고 귀국한 덕분에 1988년 봄 운 좋게도 사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계약 기한 3년이 다 되어서 아파트를 사기로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 경제는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던 때로 아파트 가격이 199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계속 떨어질지도 모르니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면 오를 테니까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나의 이런 질문에 많은 전문가나 선배 경제 기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일본 경제는 말이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높아. 그래서 옛날부터 부동산은 갈피를 못 잡겠으면 사라고 하는 것이 철칙이 있는 거야. 결국 나는 1991년 봄 5,400만 엔
한화로 5억 4천만 원을 주고 재직 중인 신문사에서 지하철로 약 40분 거리 도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은행 외에도 신문사로부터 구입 자금을 빌렸다. 가장 높은 대출 금리는 연 7%가 넘었다. 마이너스 금리인 지금과 비교해보면 믿기지 않는 높은 금리였다. 그런데 나는 새 아파트에서 반년도 살지 못하고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이 1992년 3월이었다. 미국에서 근무할 줄 알았더라면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3년 후 미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4년 전 5,400만 원에 샀던 아파트 가격이 2,8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만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인 1998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 그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 그때 중개업자의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2,100만 원이면 팔아드릴게요. 결국 7년 동안 60% 이상 떨어진 것이다. 내가 구입한 아파트는 결코 조건이 나쁜 물건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도쿄의 중심부까지 지하철로 30분 만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은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전국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나 토지가 속출하던 때였다. 생각해보면 일본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50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은 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런 강한 부동산 구매욕이 부동산 신화를 만든 것이다. 1992년 당시의 미야자와 수상은 대도시 권역에서 연수입의 5배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버블 경제의 전성기였던 1990년에는 주택 가격이 연수입의 8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아파트 신규 물건은 연수입의 18배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미야자 수상의 정책이 발표됐을 때 모두가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이 목표는 간단하게 달성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요거 더 읽어드릴까요?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챕터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팔리지 않는 집은 빈집이 된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의 종말.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 책들. 저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다시 뒤적뒤적 조금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구의 소득 수준, 가구당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 집값의 몇 배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서울 기준으로 집값, 소득 수준의 PIR 18배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죠. 일본에서는 점심 식사로 직장인들이 5,000원이면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죠. 지금 가능하죠. 일본 다녀오신 분들, 근래 다녀오신 분들 가능하죠. 카레밥, 위에 계란 좀 올려져 있고 돈가스 좀 튀겨놓고 5,000원,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곳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 5,000원으로 밖에 나가서 먹을 만한 거 있나요? 편의점이나 뒤적거려야 되겠죠. 편의점도 컵라면 한 개 집어들고 삼김 하나 집어들고 문상기 집어들면 5,000원 금방 넘어갑니다. 미분양 건설사, 이 책 내용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도 읽어드릴게요. 네. 미분양 건설사 경영난 대구 부동산 새해 초부터 먹구름,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 보니까 코인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5만 원까지 갔던 것이 다시 4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또 제가 자영업 위기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건설 후방 산업, 가구업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NX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적자 전환했다. 이 부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하나의 이 도미노 폐업이라고 도미노 공포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이야기야 대학가 상권 이런 거 다루는 유튜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앞이 얼마나 학생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부분도 있고요. 집사려면 3월이 막차, 3분기 반등. 막차라는 말 제일 무섭습니다. 막차 이후에 차가 끊겨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연말정산을 하다가요. IRP 계좌라 그러죠. IRP.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퇴직하실 때 연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제가 들어있는 상품 초저위험 상품 중에서도 1년 수익률이 5%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소득공제 할 때 하다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돌려받으면 다시 여기에 재투자를 해나갈 고를 예정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3% 막 이런 걸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막 글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사례들도 뉴스에 나왔다고 막 캡처해오고 그래요. 근데 은행 찾으는 소비자는 황당해요. 사실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 중반 혹은 4%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신생아 특례라든지 신혼부부 아니면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4% 중후반에 되는 금리를 감당하고 집을 살 필요가 굳이 없겠더라. 이 채권 수익률도 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것도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막상 실상 그때 4%에 달했던 금리가 3점 몇 퍼센트인가요? 3점 이번에 84%인가요? 네. 은행 조달 금리 그거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일부 조금 반영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은 대환 요즘에 막 이야기 나오면서 조회해보면은 체감 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한경 비즈니스에서 한국 경제 부채 현황에 대해서 막 다뤘어요. 이거 굉장히 좀 심도 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대출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거 길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대출 DSR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연끌갭 투자 대출길 막힌다. 지금까지 DSR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전세 대출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전세 자금 또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보증금 3억 5천짜리 집에 전세 구할 때 2억 8천. 은행에 대출 창구 가보면요. 이런 사람 수두룩했죠. 전세 자금 80%까지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자기는. 집은 따로 사두고. 자, 이런 사람들의 투자의 시기가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제일 끝부분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전세 DSR이 시행되면 연끌 갭 투자의 경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갭 투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꼭 뉴스 이 마지막 부분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 총선 이후에 시작되겠죠. 갭 투자로 집 샀던 사람들 전세 살고 했으면서 그러면 매수했던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지 못하고 월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안 그래도 매물도 많은데 또다시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 매물 충분히 이렇게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흡수되어 가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월세 시장에 대구의 월세 매물 제가 늘 많다고 말씀을 드리죠.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내몰려 가는 상황 혹은 전세 살면서 갭투자했던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 결국 매물은 늘어날 것이고 전세 물량도 또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우호적이지 않은 이 투자 환경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무 앞서간 시장, 미국 3월 금리 인하설 물 건너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3월부터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브리핑 일부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건 아침에 업로드하고 오후에 다시 업로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장 볼 일 있을 거예요. 쿠팡 이용하실 일, 알리 이용하실 일, 테무 이용하실 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래 링크로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시청 감사합니다.